추석 명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초와 성묘철이어서 그런지 최근 두 달 새 3천여 명이 벌쏘임 사고를 당했고요. 7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주호송 교수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충에 의한 사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해충이 이제 쯔쯔가무씨, 요거 알고 있는데 이 쯔쯔가무씨가 뭘까요? 네. 보통 쯔쯔가무씨병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열을 내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네. 보통 그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씨라는 균에 감염이 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우리가 물리게 되면 감염균이 옮겨오면서 네. 이것이 혈액을 타고 우리에게 이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그 발열이 나거나 두통 나거나 이런 증상 일차적으로 나오고요. 그 딱지라고 하죠. 이렇게 네네. 가피가 않는 수포가 있어요. 그런 네. 증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예방법이 없다, 혹은 뭐 우리 접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또 다시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네. 또한 이게 일주일 내에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이제 완치가 가능한 그런 질환이기는 한데 이게 그 면역력이 약하다든지 네.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조심을 요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이 일종의 그 진드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진짜 무섭거든요. 네네. 혹시 예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방 주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진드기에 안 물리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주로 야외 활동이 많은 철에는 이 진드기들이 서식하는 곳들이 이제 주로 잡목에 서식을 하는데 그런 이제 그 풀숲이 많은 지역에 가서 몸을 노출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좀 없으면 예방이 좀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피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소매 같은 것을 안으로 넣고 바지를 뭐 양말 속으로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를 좀 줄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고 돌아오셨다면 뭐 샤워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입었던 옷은 털어서 세탁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노출을 줄이는 것이 일차적이겠고 잠복기를 1, 2주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 네. 시기에 이런 고열이라든가 혹은 이제 발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드기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근데 이제 그 쯔쯔가무씨가 그 진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진드기가 쯔쯔가무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네. 진드기 또 조심해야 될까요? 이 진드기나 들쥐 이렇게 매개를 해서 네네. 병을 옮기는 질환들은 대부분 이제 균에 감염되어 있는 그 뭐 진드기에 우리가 물린다든가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네. 보통의 이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것도 이제 참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것이고요. 들쥐를 매개로 하는 뭐 렙토피라스증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야외 활동이나 보통 이제 논밭에서 그 뭐 작업을 하신다거나 할 때 무릉덩이가 있다거나 뭐 풀숲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네. 거기서 이제 오염된 동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는 것이니까 네. 의심되는 물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그 다른 곤충들보다 벌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벌 저 조심해야죠. 예전에 촬영도 한번 나갔었는데 말벌 때문에요. 이 멀리서 그 윙 소리만 들어도 오싹한데 이 시기에 벌쏘임 사고 진짜 많이 발생되죠. 네, 많습니다. 7, 8월 그리고 특히 이제 9월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말벌 피해가 많거든요. 네. 이 말벌의 생애 주기와도 이 시기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금 그 더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나 요즘은 기상 이변 때문에 이제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연평균 우리나라에서도 5천 건 이상의 그 벌쏘임 관련 사고들이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30% 정도가 9월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가장 주의를 요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고 뭐 벌초나 성묘 이런 것들도 행사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많은데요. 벌쏘임 사고 자체가 뭐 치명률이 높거나 이런 사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평균 9명 정도는 사망하는 걸로 보이니까 실제로는 조금 이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9월에 이제 벌쏘임 사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데 이제 벌에 쏘였을 때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된장 바르면 된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면서요? 네. 안 되는 일이죠. 네. 사실은 이제 된장 바른다, 간장 바른다 이런 얘기 네, 네. 하셨는데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원의 2차적인 이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그래요? 있어서 네. 오히려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벌쏘이게 되면 증상이 부풀어 오르거나 네.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사라지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이제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위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개인 차도 있을 수 있지만 물린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입안에 물렸다든가 여러 곳을 한꺼번에 물렸다든가 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병원을 찾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리고 요즘에요. 뱀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조심해야죠. 네. 뱀 같은 경우는 또 촬영 때도 만나봤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야,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독사가 좀 많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벌초나 성묘 요즘에 한창 다니고 있는데 독사에 물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지금 최근에는 잘 사실은 피해야죠. 네, 네. 이제 5년간 그 뱀물림 관련된 사고들이 한 13,000건 정도, 13,000여 명. 생각보다 많네요. 네, 생각보다는 네. 많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좀 주의 깊게 보고는 있습니다. 뱀물림 사고가 보통은 이제 봄철, 가을철 이렇게 야외 활동 많아지는 시기 아니면 또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 혹은 가을 거제하는 시기 이런 시기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독성이 강한 시기가 가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독사라든가 이런 뭐 독성이 강한 뱀들에게 물리는 것을 좀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물린 자체의 그 독보다도 그 뱀이 이제 물게 되면 그 뱀의 이빨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더럽거든요. 세균이나 이런 게 세균 감염에 의한 네. 위험성을 더 크게 우려를 하는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혈액을 타고 이제 전신으로 돌게 되기 때문에 네네. 좀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뱀의 개체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응급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빨리 이동을 하시면 생명에 대한 위험성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뱀에 물리게 됐을 때는 입으로 독을 빼내야 되고 뱀은 또 어떤 뱀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근데 우리가 요즘에 뱀을 봐도 잘 어떤 종류의 뱀인지 모르죠. 알기가 어려워요. 네, 네. 뱀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뱀의 종류를 알고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네. 독사에 물렸다, 뭐 이렇게 이제 뱀에 물렸다 하면 독이 우리가 뭐 그냥 겉에서 이렇게 네. 발라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주사기로 안에다가 찔러 넣는 그런 정도의 강도 개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걸 뭐 입으로 빨아낸다든가 뭐 짜낸다든가 하는 걸로 독을 없앨 수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뱀이 한 번 물면 계속해서 공격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일단 조금 피하는 거,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멀리까지가 아니더라도 네, 네. 일정 반경 안에서는 좀 거리를 떼어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라. 뭐 뱀이 물린 자리 얼마에서는 좀 묶어라. 네, 이렇게 네. 하는 것들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을 좀 막아보겠다는 의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응급처치라는 것은 단순히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느라고 병원에 가는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익숙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스스로 이동하는 것이 빠르다라고 하면 이제 걸어서라도 빨리 이동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네네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19 신고해서 빠르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머리가 세모난지 안 세모난지에 따라서 뱀의 독사인지 모양이. 네네. 유무를 판단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러네요. 일단 안 물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해진 산행 지역, 그러니까 뭐 이동로가 확보된 지역으로 다니시는 것이 산행하시거나 이제 야외 활동하실 때 제일 좋겠고요. 풀숲이 우거지거나 했다면 이렇게 뭐 긴 막대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거리를 치면서 네네. 이동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길을 걸어가실 때도 뭐 풀 쪽에 너무 가까운 곳으로 걷지 않는다든가 가운데로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이 나지 않은 곳에는 가급적이면 이동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진드기, 벌, 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른 조심해야 될 해충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여름철에는 모기, 그리고 가을철에는 이렇게 설치류라든가 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이런 네네. 것들 주의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기 개체가 여름에만 성행하지가 않고 가을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네. 기온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실제로 작년의 경우에도 8월보다는 9월에 훨씬 더 이런 그 이상 가을 모기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식중독이라든지 뭐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이런 거 유발하는 그 개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개미까지. 바퀴, 뭐 개미 이런 해충들이 외래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가구에 있는 목재들을 통해서 이동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식료품 같은 거 구입하셨다면 상자나 이런 것들은 빨리 바깥으로 배출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뭐 트랩 덮개를 하수구 트랩 덮개 같은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촘촘한 망으로 조금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선선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서식하던 해충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가을철 야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야외 활동 하시는 경우에 될 수 있으면 가을에는 이렇게 이제 진드기라든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니까 긴 옷 입으시고 피부 노출을 가급적 줄이시고 그리고 뭐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들도 네. 좀 한번 뿌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 증세가 나타나신다고 하면 빠르게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야외 활동 후에는 몸을 좀 관찰하는 시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절 앞두고 오늘 살펴본 내용들 잘 기억했다가 안전하게 보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권 씨도 오늘 소식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카레를 노랗게 만드는 재료가 강황이죠. 이 강황이 소화제만큼이나 소화를 많이 돕는다고 하는데요.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균을 줄여주고 또 이제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점심은 카레 어떨까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저희는 내일 또 기분 좋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